여섯 번째 챕터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시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아마 많은 원장님들이 오픈할 때 제일 속 썩는 부분이고 신경 쓰는 부분이 인테리어일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촬영을 하게 된 것도 이번 달만 저희가 시공한 건 절대 아니에요. 타 업체에서 뭐 업체명은 공개는 못하겠지만 사기 단어 선택을 잘해야겠네요. 조심하세요. 네. 아도 슈팅 아도를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서 좀 피해를 보신 클라이언트 분들이 연락이 와서 지금 뭐 그거를 수습을 하러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장님께서는 네. 인테리어 업자는 아니시잖아요. 아, 그렇죠. 업체도 아니시고 네. 그냥 네일 아트 재료나 뭐 이런 총판을 하시면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해주시는 부분에 종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인테리어 시공할 때 네. 많이 오픈하는 샵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부장님이 보셨을 때 인테리어 시공할 때 주의사항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제일 중요한 부분도 있죠. 싼 거 찾으다가 좆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싸게 싼 거 이러다가 정말 좆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감독님 이런 단어 하면은 뭐 알아서 해주시겠죠 뭐. 아 정말요? 상관없죠. 아, 상관없다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싼 거 찾으다가 큰일 납니다. 감독님 근데 오늘 복장이 뭐 거의 갱스터네요. 마약 거래인가요? 제가 항상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다. 클라이언트 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건 싸고 좋게 하는데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가격이 그만큼 자재비에 들어가면 그만큼 좋은 자재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나가는 거거든요. 네. 옛날 말로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왜 이 금액을 지불해야 되며 네.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장님 왜 네일샵 원장님들이 자꾸 싼 거를 찾으실까요? 저는 이제 원장님들랑 필드에서 많이 말씀 나눠보지만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왜 원장님들이 자꾸 싼 걸 찾으실까요? 근데 왜 그럴까요? 뭐 옆에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사기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 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조건 싸게. 네. 일단 기준이 싸게죠. 네. 아직까지 인테리어를 맡기시는 원장님들이 네. 이 사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렉스도 많고 조심스러워 하기 때문에 일단 싸게라는 부분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얘기랑도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싸고 비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비싼 걸 샀으면 비싼 금액이 나오고 싼 걸 사면 싼 금액이 나오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라고 했잖아요. 네. 내가 뭐 10,000원짜리를 사든 10만원짜리를 사든 이 비용을 왜 지불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서는 지불을 하면 그 돈이 솔직히 아깝지가 않아요. 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돈은 이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인테리어 견적 받으실 때 평당 얼마 이런 거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평당이 어디 있어요? 한 평에 뭐 금을 꽉 채워놓으면은 한 평에도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장판 하나 깔아놓으면 한 평에도 뭐 1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왜 평당 금액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평당 견적을 받으시면은 이분이 이 한 평에 뭘 때려 넣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마진이 남게 집어넣어요. 왜냐면 인테리어 업체도 마진을 추구하는 업체잖아요. 기업이고. 네. 근데 뭐 자원봉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로 공짜로 해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평당 견적은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업종이든 마찬가지예요. 사실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견적을 내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해서 네. 추가되는 공사비가 있는지를 적확하게 따져서 그거의 견적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사장님 네일샵 원장님들이요 외부 또 이렇게 건축하시는 분들 대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저희가 뭐 잡아먹나요? 잡아먹진 않지만 때리나요? 약간 불편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전화를 드려서 평당 얼마야 라고 여쭤보는 것조차 원장님들은 좀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가장 객관적으로 그냥 평당 얼마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네. 그 중에 가장 싼 업체랑 컨택을 해서 2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이런 거를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요즘엔 전문화된 건설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꼭 연락을 하셔서 대면을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 방문 후에 견적을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사기당합니다. 업체 선정하실 때 중요하신 게, 첫 번째로 평당 얼마 하시는 업체는 그냥 걸리시면 돼요. 저희 명인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무조건 현장 미팅을 한번 가져요. 뭐 거리가 멀어서 도면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고객분한테, 클라이언트분한테 뭐 사진이나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같은 걸 요청을 하고요. 현장 방문하게 되면 현장 다 확인을 하고 뭐 실측하고 도면을 뜹니다.
일단 평면도 뜨고 나서 고객하고 2차 미팅을 가질 때 뭐 배치도나 일반적으로 완전 세부적으로 뭐 손잡이 하나 뭐 나사 하나 이렇게까지는 선정은 안 해도 전체적으로 도배로 마감할 건지 페인트 마감할 건지 바닥 타일을 할 건지 천장 조명은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디테일하게 상의를 나누고 나서 어느 정도 정해진 도명과 배치도 그리고 선정된 자재를 기준으로 그 면적 대비를 해서 면적을 내드려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분이 오케이 했을 때 계약을 하고 뭐 3D 작업 들어가고 렌더링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도 연락 오신 원장님 같은 되게 안타까운 게 견적서도 못 받았다고 하고 도면도 못 받았다고 하고 계약서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덜컥 2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입금을 하고 공사부터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사기네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따는 그분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능력자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저는 그렇게 계약을 요청을 하시는 분도 신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돈을 주시는 분도 신기해요. 얼마 전에 사기당하셨다고 제가요? 당근마켓에서. 아, 왜 자꾸 그런 얘기를. 네. 아무튼 절대 견적이 한 번에 나올 수가 없어요.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미팅을 갖고 꼼꼼하게 귀찮게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해주세요. 사전에 다 선정이 되고 나서 실제적으로 공사 들어갔을 때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이미 다 선정을 하고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체를 믿고 맡기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뭐 집계를 할 것이고 유지는 어떻게 할 것이고 가게 매장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것만 하더라도 벅찹니다. 전문적인 거는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6번째 인테리어 시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이 많아졌는데 주의하실 게 평당 견적 싼 거 찾으면 조대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꼭 합리적인 금액을 확인을 하시고 소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뭐 요즘에는 인테리어 사기 업체들이 워낙 많아서 인터넷 유튜브에 검색만 하셔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 거기서 말씀하시는 부분 다 맞지만 그렇게 지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될 게 뭐 인테리어 공사 표준 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그 안에 뭐 시공자가 누군지, 약관이 어떤지, 대금 지급은 어떻게 할 건지, 공사명은 어떤지, 공사 주소는 어떤지, 이게 나중에 법적인 절차까지 가기 위한 서류라고 하지만 원장님도 사실 이거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 요구하면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인테리어 건축업자도 많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네. 끼어들지 말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야지 맞지만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명함을 하나 받으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CSI보다 더 좋은 SNS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정확히 어떤 공사를 했는지 또 어떤 경력이 있는지 얼마나 오래 됐는지 요정 저희 SNS 안 하는데. 안 하신다고? 네, 바빠요. 유튜브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블로그는 하시죠? 블로그도 안 아, 하고. 블로그도 안 해요? 아, 네. 그러면 여기 하지 마세요. 명의하고 거래 안 하시는 게 되겠네. 네. 아 저희 바빠요. 그러니까 안 해도. 그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거를 요청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거 안 주는 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사업 하시는데 사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장님? 네, 아 진짜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저도 지금 딱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게 인테리어 시공 업체 선정할 때 뭐 딱 세 가지밖에 없네요. 세부 견적서, 네. 도면, 계약서, 그리고 해당 업체가 사업자 등록이 정상적으로 돼 있는 업체인지 사업자 등록증. 네. 이렇게 네 가지만 확인해도 인테리어 사기 피할 수가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꼭 그렇게 몇 가지 체크를 하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인테리어 업자세요? 저요? 뭐 집에서 벽지도 바르고요. 네네. 네, 볼트도 넣고 너트도 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테리어 시공하실 때 세부 견적서 그 보면 건축가 출신입니다. 아 맞아요. 건축가 나오셨죠? 네. 명인으로 오실 생각 없어요? 아, 절대 안 갑니다. 그 네일아이 대표님이 처우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 그거는 맞는데 더 안 좋습니다, 여기가. 절대 오지 마세요. 어제도- 지옥입니다. 대표님하고 술 드시고 싸웠다고. 아니 근데 그렇다고 대표님을 저기 막딴 동네에다 그렇게 떨궈놓고 공사도 돼요? 진짜예요? 진짜 저기 선화동에다 내려놓고 왔다고. 아, 네. 내려놓은 건 맞아요. 네. 인테리어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